궁금한 단어,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는 DDT 뜻입니다. 최근에 헤드라인에 채웠던 뉴스가 있죠. 트럼프가 G7에 우리나라를 초청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G7에 포함하는 걸 반대했다. 자, 근데 G7이 뭘까요? G7은 주요 선진국 7개국 모임, 그룹 오브 세븐을 줄여서 G7이라고 합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글로벌한 경제 위기가 심하게 옵니다. 자, 이거 한번 차 한잔 마시면서 극복해보자 하고 프랑스에서 미국, 일본, 영국, 서독의 행정수반을 모은 게 시초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탈리아가 포함됐는데 미국이 너무 유럽권 국가만 모이는 거 아니냐 해서 캐나다까지 초청을 해서 G7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이런 선진국 모임하면 꼭 안 빠지는 두 나라가 안 나왔죠? 바로 중국이랑 러시아입니다. 자, 근데 왜 중국이랑 러시아가 빠졌느냐? 애초에 G7이 친서방 국가 모임이기 때문에 중국은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러시아는 원래 1997년에 정식 국가로 들어와서 한때 G7이 아니라 G8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면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G7으로 회귀하게 된 거죠. 자, 결국 지금 G7을 관통하는 단어는 친미, 선진국, 민주주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7은 뭐 하는 곳일까요? 사실 밖에서 보면 그냥 잘 나가는 나라들끼리 차 한잔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공개적인 외교 자리에서 논할 수 없는 안건들을 비공개적으로 나누는 게 이 모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치는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근데 경제대국인 중국을 제외했고 군사 강국인 러시아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차라리 신흥국을 포함한 G20이 좀 더 실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러시아가 G7에 나온 걸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차피 거부권이 있는 UN 상임이사국 자리나 큰 영향력이 별로 없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G7 나오고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게 좀 더 실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누가? 바로 푸틴이. 근데 이게 왜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올해 G7 의장국이 미국입니다. 근데 의장국은 비회원 국가를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주, 인도, 우리나라를 초대합니다. 기존의 G7은 너무 구시대적이다, 투올드하다. 그래서 나라 4개를 더 추가하자라는 언급을 하게 된 겁니다. 즉 G7을 G11으로 확대하자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원래 외교라는 게 카메라를 타기 전에 미리 좀 자기네들끼리 말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걸 안 하고 냅다 그냥 일단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G6 국가들이 조금 벙찐 게 있는 거죠. 초대받은 국가들도 뭐지? 나 얘랑 이 정도까지는 안 친한데?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G6 국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안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G7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영국마저도 러시아의 G7 가입은 반대하고 있어요. 일본은 일단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가입국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G7 가입을 좀 반대한다라는 기류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G7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입하는 게 좋은가 아닌가를 조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G7에 들어가는 게 외교적으로 인정받는 건 긍정적인 이야기겠지만 이게 또 한미 상호 방위비 협상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DDT 뜻이었습니다.